딸이 좋아요, 아들이 좋아요? 둘 다 좋아요. 건강하게만 자라주면은. 건강하기만 하면 나중에 욕심나기 시작하는 게 엄마 마음이라고. 음, 아빠 마음도 똑같나요? 부모님들의 가장 큰 거짓말이 건강하게만 자라다 오라고. 뭐 키우다 보면은 또 생각이 바뀔지는 아직 안 키워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여자친구랑 산책을 자주 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집 앞에 연못 같은 게 있어요. 엄청 큰 연못, 호수 같은 공원이 있는데, 한날은 거기를 돌다가 새벽이니까 생각에 잠겨가지고 둘 중에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녀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고 싶냐, 딸을 낳고 싶냐 이런 얘기 하다가, 딸이든 아들이든 태어난다면 어떤 아이였으면 좋겠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그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갖고 싶은 게 있고 원하는 게 있으면은 땡깡 정도는 부릴 수 있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땡깡을 부린다고? 속 시끄럽게 하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왜 땡깡 부리는 애를 원하는 거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가정 형편이나 혹은 부모님의 성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가지고 싶은 게 있어도 갖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눈치를 보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던 친구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뜻을 조금 파헤쳐 보면은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때까지 경제적이든 모든 면에서 아이를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게끔 열심히 살고 싶다 이런 뜻으로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부모가 있는데 자식에 대해서 뭐 교육이라던가 아니면은 친구 관계라던가 아니면 애기들이 놀고 싶어 하는 취미 활동 이런 것들을 다 해주려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경제적으로.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참아야 될 필요도 있고 아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게 계속 반복되고 반복되다 보면은 아이도 언젠가는 느낄 거잖아요. 그때 그 아이가 뭘 하고 싶은 게 있고 갖고 싶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인 우리, 부모님이 될 우리들을 보면서, 아,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이거 얘기해도 못 해줘. 약간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자녀가 느끼면은 너무 조금 가슴 아플 것 같아. 그래서 여자친구가 얘기했던 그 의미가 그때까지 열심히 살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공감을 많이 했었어요. 나 혼자 산다 얼마 전에 보니까 거기 이시연 씨 친구분 나오시잖아요. 형님이신지 친구분인지 모르겠는데 마트 하시는 분. 그래서 막 애기가 아빠 마트 안 나가면 안 돼? 이런 얘기를 듣고 그분께서 지금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 라고 하시면서, 니 뭐 아나? 니들 뭐 아나?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부분에서 둘 다 빵 터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신다는 말씀이 대한민국 가장들이 제일 힘들고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 때 모든 친구들은 조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음. 용돈이요? 서로 협의를 해봐야죠. 제 마음대로 이렇게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엄마 몰래 조금씩 찔러줄 수 있잖아요. 그게 아빠 매력인데. 아, 저는 그런 거를 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몰래 몰래 이렇게 해가지고 습관이 되는 것까진 괜찮은데, 그 습관이 무서운 것보다 부모 중에 누구 하나를 편애할까봐,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아내 몰래 내 편을 만드는 거잖아. 저는 그거는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습관이 돼가지고 뭐만 하면은 몰래 와가지고 아빠한테 뭐 용돈 좀 줘, 용돈 좀 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찡물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내가 그래가지고 아이의 인식 속에 엄마는 아무리 떼써도 안 주는 사람, 근데 아빠는 주는 사람, 그러면은 아이 기준에서는 내가 만만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엄마를 좀 미워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는 무조건 상의를 해야지. 근데 뭐 막상 현실에 닥치면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몰래 주는 척하고 뒤에 가서는 이제 엄마한테 얘기하겠지. 아, 사실 뭐 애기한테 뭐 2,000원 줬어, 뭐 5,000원 줬어 이런 식으로, 뭐 장난감 사줬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지. 결혼은 이때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한 적 있냐고요? 웬만하면은 경제적으로 여유될 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안 해봤지만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주변 사람들을 보면 대략적으로 자세한 얘기를 안 해도 오랜만에 얼굴 봤을 때 얼굴 상태 보면 알아요. 얘가 지금 남자들끼리 있는 속된 말로 하기 힘들구나 이런 상태인지, 아니면 얘는 그래도 잘 먹고 잘 지내가지고 때깔이 좋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그러면은 때깔 좋은 애들은 대부분 집에서 뭐 투자를 좀 해줘가지고 지원을 좀 해줘서 집을 물려받아서 대출금 갚는 거에 그렇게 금전적으로 돈 안 쓰는 애들, 집 걱정 없는 애들, 그런 애들은 때깔이 좋아. 근데 급여 받는 거에서 맨날 대출 원금 이자 갚는다고 허덕대고 이런 애들은 일에 찌들어가지고 힘들어 하더라. 웬만하면은 경제적으로 여유될 때 하는 게 좋지. 돈 많을 때 결혼하면 몸이 편해요. 물론 뭐 돈 많은 상태에서 결혼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의 생계도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하는 걱정이니까 논외로 한다는 거죠. 땡전 한 푼 없이 이제 시작하면은 거주하는 공간 하나 마련하는데 2, 30년은 그냥 다가고 없죠. 힘들지. 되돌아보면 내가 30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남은 거라고는 이 집 하나밖에 없구나 이런 거지. 근데 그것도 잘 산 케이스죠. 잘 산 케이스지. 대부분 그렇게 사니까 그 정도만 돼도 그냥 나는 평범하게 살았구나 이런 거지. 거기서 뭐 자녀 대학 등록금 내줄 여유까지 있다 그러면은 잘 산 거고, 집 한 채 물려줄 것까지 있다 그러면은 대박 난 거지 뭐. 씁쓸하죠. 돈 얘기하지 마세요. 보니까 힘들어요. 돈 얘기해서 뭐 좋을 게 뭐 있나. 아빠가 대단해요. 엄마는 안 대단하나? 둘 다 대단하지. 대한민국 모든 아빠 엄마들은 다 위대하지.